어쩌라고. 바로 해.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석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38번째 방송입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이고요.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한 집에서 진짜 아름다운 드리퍼에 세상에 융필터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주전자를 커피를 내리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도 소개하나요? 인사하면 좋죠. 하고 싶어 해도 되면 하면 좋죠. 부끄럽습니다. 네. 이름이 뭐죠? 저는 희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하나도 협의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다를 떨다가 이거 녹음해야겠다. 긴급 섭외한 저의 친구 희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정말 오랜만에 커피를 내리고 마시고 너무 좋은 아침이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음. 일상인데 손님이 와가지고 강제로 일찍 잤다. 덕분에 일찍 잤다. 그러게 지금은 아침 9시 반입니다. 네. 생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죠. 목도 안 풀린 상태에서 하지만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그러니까 집입니다. 지금 여기서 앉아 보이는 바깥 풍경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다가 보이는 쪽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귀여운 창밖 풍경이야. 유성 맨션. 약간 진짜 맞죠. 일본 영화나 독립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 풍경이야. 맞아. 창밖 뷰가 되게 중요한데. 그쵸. 나도 창밖뷰가 중요해서 창밖뷰가 좋은 집에 살잖아요. 이 집도 너무 뷰가 아름답다고 맞아. 생각했어. 자연이 아니지만 귀엽고 아름다운 뷰. 되게 편안해지는 뷰. 옛날 느낌. 그러니까 진짜 자연은 아니고 나무도 없고 사실 하늘도 잘 안 보이는데 너무 귀엽고 다정한 풍경이야. 저쪽에 청호탕이라고. 그래요. 되게 숨겨졌지. 맞아. 내가 아까 저 청호탕 굴뚝도 보이게 사진을 찍었다고. 약간 부산에 이런 아기자기한 면이 네. 있어. 부산의 동네에. 내가 그래서 부산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부산에 오랜만에 오셨군요. 그러니까. 한때 해운대 바닷가에서 커피도 내리고 그러게. 했는데. 좋아하는 부산에 와서 진짜 좋아하는 친구네 집에서 정말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는 어떤 장면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순간이네요. 또 직접 도사님 오신 데서 제가 갖고 있던 원두를 이렇게 볶아놨습니다. 직접. 그러게. 나한테 직접 도사님이라고 불러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직접 도사님께 배운 루틴 실력을 좀 뽐내야 돼가지고. 맞아, 진짜. 그래서 옛날에 부산에서 커피 팔고 놀 때 팥도 삶고 맞아. 사이드 메뉴 팥빙수도 하셨어. 맞아, 진짜로. 제가 직접 뭐든지 직접 한다는 주의자로서 팥도 삶고 뭐든지 직접 만들었지 진짜. 직접에 직접을 더한 제가 직접 그래서 메뉴들. 그 지난달 이제 북토크 행사 때 홍보를 했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직접 이제 모든 걸 직접 하신 분이 오신다. 그래서 찌라시도 직접 만들어 오실 것이다. 저는 희요가 일하는 책방에서 고맙게도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내일 모레 북토크를 하러 겸사겸사 부산에 왔고요. 진짜 한 3, 4년 만에 부산에 오는데 어저께 부산역에 내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슴이 뛰었다.
오 나의 부산. 내가 부산을 이렇게나 사랑했었지. 부산이 왜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산에 바다가 좋고 부산에 뭐 산이 좋고 이렇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어저께 부산역에 내리니까 막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부산 내가 왜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오늘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이런 풍경도 사실 부산이야 나한테는. 이런 풍경도 되게 부산의 것이었어요. 어디 다른 동네나 다른 친구 집 갔을 때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 그리고 우리 어저께도 봤지만 길거리에 붙어있는 그 동네 게시판의 찌라시들 다른 데 없어요? 다른 지역에 별로 없어. 진짜? 응. 그리고 신기한 게 부산은 대도시잖아. 대도시. 그게 무슨 우리 나 옛날에 살던 완주군의 군단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겠는데 소도시를 품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버스 정류장도 엄청 뜬금없이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 있죠.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해운대 살 때도 진짜 너무 해운대 얼마나 크고 유명하고 복잡한 데야. 또 저기는 엄청 대도시잖아. 정말 강남 같기도 하고 막 미국 같기도 하고 뉴욕 이런 데 같기도 한데 어디 길가의 버스 정류장은 정말 읍내야. 약간 읍내를 품은 도시. 그래서 내가 부산 좋아했던 것 같아. 그 반전이랑 촌도 있고. 나 되게 극단적인 사람인데 부산 되게 극단적이야. 극단적인 도시야.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하고. 요새 그 슬로건 바꿔가지고 별론데. 다이나믹 부산이 아닙니까? 네. 부산이 이제 그러니까 다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대전에 옛날에 대전 이주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이주. 대전 이주 너무 재밌지 않아? 대전 이즈 유고 읽으면 대전 이주 이게 되네.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뭐 인류 경제도시 대전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뀌었어. 다이나믹 부산이 딱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건 잘 지었다.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살려고 할 때 대전 이사 가기 직전에도 또 나 다 좋은데 다 좋고 다 상관없다. 어디나 다 비슷비슷할 거다. 그런데 내가 부산 좋아하니까 부산 정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나랑 제일 친한 언니가 근데 부산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네가 부산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부산 가면 정말 정신없이 사랑에 빠질 거다. 맞아. 그런데 나는 또 극단적인 사람이니까 너무 좋은 반면에 되게 외롭게 느낄 거다.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그냥 여행자의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한테는. 우리 실제로 여행자이기도 하니까. 사는 사람은 또 다르겠지만 실제로 여행자의 도시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여행자였기 때문에 부산 너무 아름다웠던 거지. 모든 것이 요소에 그냥 이런 면도 아름답고 저런 면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건데 살면 그것 때문에 또 힘들 거라고. 24시 살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니까. 지금 이 동네만 와도 여기 광안리라 가지고 여기 약간 주택가에서 다정하고 귀엽지만 좀만 걸어 나가면 젊은이 가게, 젊은이 술집. 어제도 봤지만 흥청망청 취한 사람들 막 계속 막 밀려들고 막 모래 밟히고 온몸에 이런 거 생각하면 놀러 온 사람이니까 재밌지. 좀 신기하긴 했어. 그래서 사는 사람은 자주 저 앞을 나가지는 않겠구나. 그래도 산책하러 다니긴 해야 되는데. 그치만 참 바다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맞아요. 지난 행사 복토크 때 우리 부엉이 와가지고 뭐 그 책에 부엉이가 자꾸 초대해가지고 뭐 대전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 어떠냐 이런 얘기 하니까 부엉이가 웃으면서 사실 뭐 바닥한테만 한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한테 했고 바닥한테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진짜 10번 20번 했는데 그때 들은 거다.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내가 대전은 바다가 없어 안 돼 이래가지고 자기가 완전 실망을 많이 했다. 바다가 없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대전은 이거에 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는 데거든. 이렇게 쳐다보고 좋다 이런 느낌을 드는 감각이 별로 없어도 대전 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집에서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도시 자체도 뭐가 없으니까 안정감이지. 전혀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어떤 심심한 무난함이 좀 있어.
편안함이 재밌-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전에 와서, 아니 저기 부산에 와서 이 아름다운 집에 와서 너무 좋죠. 내가 저 밥통 보고도 얘기했지. 저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서 본 밥통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 집엔 아름답지 않으면 달을 드릴 수 어. 없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뭐 가구며 소품이며 하나하나 다 너무 집에 사는 사람의 것이죠. 그것을 닮은. 차곡차곡 쌓았죠. 그니까 옛날 탕진했어요. 그러게 진짜 가구들이며 다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일상에 탕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해야지. 매일 보고 살 건데 아름답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재밌고 좋은 거는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오래 봤으니까 그 옛날에 그 과한 감성 그런 것들도 여전히 맥락으로는 다 있다. 그렇죠. 좋아하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치. 축소시켰어요. 옛날에는 전체가 다. 근데 또 그때는 그럴 때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맞아. 게 필요할 때이기도 했고. 그 뭐라 했지? 팽창하고 뭔가 분출하고 했어야 했다. 그래서 다 이제 좀 정리하고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기를 지나서. 맞아요. 그래서 막 문 열자마자 자기가 만든 석고상 앉아있고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이집다워서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저 뒤에 인형은 쿠바에서 데리고 온 인형. 네. 자기 작업실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물함? 관물대? 네. 이런 것들도 너무 귀엽고. 그 뭐지? 약간 칸칸이 작은 칸 있는 거는 로망이었어. 맞아요. 나도 그래. 거기에 예쁜 찻잔을 이렇게 모으고 싶다. 근데 찻잔이 없네. 진짜 예쁜 걸로 오랫동안 공들여서 모아야 되잖아. 맞아요. 아무거나 넣을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직 다 못 모았어. 진짜 이 사람도 되게 맥시멀리스트인데 나름대로 엄청 잘 정돈되어 있다. 생각보다. 이제 혼자 살지 않으니까 합의가 필요해가지고 정돈이 된 것 같아요. 맞아. 한 사람은 너무 칼각 잡으시는 한 분 계셔서 내가 풀어놓고 한쪽에서 오므리고. 그러게. 좋네요. 약간 생활감이 없지 않은데 엄청 단정하고 아름다워서 그 오랜만에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아름다운 집들은 생활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맞아. 너무 거짓말이잖아. 모델하우스야. 너무 거짓말. 저렇게 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미니멀 그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니멀리스트로 자기 삶에 필요한 것만 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런데도 아름답긴 아름다워야 되니까 거기서 조화롭게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사실 이런 거 아름답진 않거든요. 안에 숨기긴 하는데 각종 영양제와 약을 먹는 통인데 하지만 필요해서 그니까 둬야 한다. 그쵸. 그리고 저거까지도 또 원목 트레이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빵 먹고 남은 상자를 잘 정리하고 적절히 조화롭게 만드는 거지. 그러게. 그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눈에 덜 보이게 하려는 최대한의 노력. 맞아요. 최대한의 노력. 저 사진도 이렇게 바꿔 끼워놓는다든지. 거기 그거 판이구나. 아름답지 않은 풍경 사진이 있어. 배전함이라 그러나. 네. 그치, 이 집이 원래 있는 것들도 잘 감추고 바꾸고. 그러네요. 너무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넓고 시원시원해서 막 그냥 적당히 놔도 맞아. 되는 집이 아니니까 테트리스를 해야죠. 우리들은 우리 맞아. 규모에 맞는 집에 사니까 잘해야 되는데 되게 잘 됐어. 좋아. 진짜 이사 오기 전에 응. 그 배치도 그리잖아요. 거기도 이때만 집문서에 그쵸. 그쵸. 제 책에도 있고. 네, 배치도를 그려서 치수를 다 재서 맞아요. 미리 이렇게 테트리스를 음. 하고 이삿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맞아.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디 둘까요? 저거 어디 둘까요? 늘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칫하면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 정신이 쏙 나가더라 이사할 때 정말. 혼이 나가죠. 진짜. 그리고 나는 그게 제일 기억이 안 나. 사모님, 사모님. 맞아. 사모님, 어쨌든 사장님. 그게 이제 일반적인 네. 무난한 호칭일 테니까 업계에서는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사모님 이거 하루 안에 그 1년에 들지 못할 진짜 그래가지고 1년에 들을 사모님 다 뜻. 근데 그 찌라시도 있어. 사모님 죽었어요. 사모님 죽었어요? 아니 계속 너무 사모님을 불러대니까 내가 그렸던 만화가 있는데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요? 사모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돼. 그 사모님 그러니까 부를 때 바로바로. 그리고 그치. 부르기 전에 바로 이거 여기요. 저건 저기요. 진짜 이사 너무 이제 이사한 지 한 달 된 집입니다. 어머나 정말 그래서 특히나 더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 정말. 자리를 빨리 잡았죠. 이제 아름다운 곳에서 어제 잘 잤습니다. 하룻밤을 잤죠. 아름다운 TV가 있는 거실 같은 방에서 마치 집에서 자는 것처럼 대자리 1인용 대자리가 깔려 있길래 난 저기서 자면 된다. 집에서도 저기서 잔다. 이불 안 깔아도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저기서 잘 겁니다. 쿠션이 필요할 텐데. 쿠션도 구비해뒀는데. 필요 없다. 저거면 된다. 아주 잘 잤죠. 집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떠나온 집에서는 지금 또 다정한 분이 우리 가지를 잘 돌보고 있어가지고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 지내고 있다 우리 가지가.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 좋은 날이다. 광안리 바닷가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광안리 부산에서 제일 더러운 바다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약간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지금 서핑하는 사람이야. 서핑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들어가겠지만 나처럼 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 이러면 깨끗한 물을 찾아가는 걸로. 부산에 깨끗한 물. 지리산 계곡 가야죠. 네, 계곡 가야 합니다. 바다는 그래도 뭐 다 해수욕해요. 강한리에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맛이 있으니까. 진짜 부산 정말 아름다운 도시지. 어저께 광안리에 그 해변가를 걸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좋던데. 부산 이래서 좋아했었지. 그리고 쟤도 부산말을 좋아하잖아요. 부산말이 들린다. 여기저기서 부산말이 들린다. 막 귀여운 여성의 목소리. 막 여기저기 해변이 기니까 구석구석 막 다 버스킹을 하고 맞다. 불법 버스킹 하지 말라고 안내 방송 나오고. 버스킹이 언제부터? 합법이었냐며. 합법 버스킹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웃긴 그러니까. 얘기지. 말 자체가 불법 버스킹, 합법 버스킹 너무 재밌는 말이지. 샤브샤브 집도. 식사하러 간 것도 너무 웃겼어. 우리가 급하게는 아니고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러 맞아. 그 긴 바다를 지나서 입장했는데 8시 40분쯤. 그쵸. 8시 40분쯤 입장했고 9시 반쯤 샐러드 바 마감한다고. 무한 리필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그
오빠 마감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호기롭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괜찮다 이러고 앉았는데 뭐 육수 끓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뭐 좀 먹으려고 9시야. 뭐 좀 먹으려고 하니까 9시 넘어가지고 약간 장내는 모두 퇴장하고 한산해져 있고 마지막에 남은 우리 테이블과 창가 맞아요. 쪽 한 테이블. 분명히 9시 반에 마감하고 응. 10시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9시 한 10분쯤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완전 파장 분위기여서 그 실제로 그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뷔페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그릇을 치우는 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9시 넘어가서 이거 그릇 치워도 되나요? 이러니까 우리 나가는 소린가. 그치. 약간 거의 뭐 10분 이후로는 계속 그런 어택들이 있었던 것 같아. 마감하는데 이제 더 드실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라 안내. 그릇 치워도 될까요? 그리고 이미 저쪽에서는 지금 마감을 하고 마감하고 있어. 있어, 직원들이. 그릇 다 닦아가지고 갑자기. 놓고 안 보이던 직원이 홀로 막 우다다닥 나와. 막 그릇 닦아서 놓고 막 테이블 정리해가지고 맞아. 내일을 위해서 냅킨 다 꽂고 있고 테이블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깔깔 웃으면서 쫓기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나. 하지만 죽까지 다 먹고 나왔다. 그 테이블이 나갈 때 나가자고 우리가 서로 눈치를 맞아. 보면서 서로 의지하며.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그니까 일어서가지고. 그 마지막 테이블이 생각보다 일찍 일어섰고 우리가 봤을 때 분명 한창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리하고 가시길래 배신자 졌다 이런 마음으로 졌다. 정말 마지막으로 퇴장하는. 우리가 수습하면서 나왔지. 진짜 그것도 엄청 큰 식당이어가지고 진짜로 뭐 거의 한 2,300석 돼 보이던데 그쵸? 엄청 넓은 식당이었지. 결혼식장의 홀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하나 마음에 들었다. 탄산수 있어가지고. 맞아. 탄산수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탄산수 있는 데들이 별로 없죠. 없죠. 거의 다 처음 만났어. 탄산수 있는 거. 그러네. 신기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진짜 여름 휴가를 온 기분이네요. 일하러 오는 거라고 사람들한테는 너무 피곤해 죽겠고 부산은 또 일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루 이틀 일찍 내려와가지고 좀 논다. 부산까지 왔는데 어차피 그냥 가냐 이런 생각을 했지. 여유롭게 있다가 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린 옛날에 여행 다닐 때 사실 3박 4일도 너무 짧잖아. 맞아요. 한 달, 두 달은 있어야지 그게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지. 어떻게 일주일 이내의 것을 여행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행도 아니다. 너무 짧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옛날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래서 잘 못 움직이고 그렇게 짧은 거는 또 여행으로 치지도 않으니까 더 안 움직이게 돼서 이제 아예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좀 짧지만 어차피 자유시간이라고 해봤자 오늘 하루 정도인데 그래도 뭐 아주 좋네요. 아주 좋고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루는 어딘가라도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거나 바다에 들어가거나 할 수 있어. 아직 하루가 깁니다. 저녁 일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바다를 하루 종일 즐긴다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너무 좋네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다. 즐기고 싶다 하면 5분이니까 잠깐 가서 그러니까. 그 파라솔 밑에 돗자리 집에 있으니까 들고 나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덥다 근데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짜 5분 걸어가면 바다가 있는 곳이라니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바닷가에 사는 건 참 언제나 로망이기는 해. 실제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도 한 번도 부산 살면서
이렇게 바다 가까이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바다 좋아서 제주도 사는 애들 보면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집이고 그 친구가 무슨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냥 퇴근하는 길에 바다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젖은 채로 집에 오는 거야. 근데 가까우니까. 그러면 샤워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지낸다 그랬어. 제주 바다 깨끗하잖아. 들어갈 수도 있어. 퇴근길에 그 약간 버스 내려가지고 한 5분 정도 걸으면 광안대교가 이렇게 그 골목 건물 사이로 보여요, 바다하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나왔다. 와, 함께 바다가 보인다. 그러게. 어저께 걸어 나와가지고 바다를 보니까 좋더라. 역시 부산. 부산 너무 좋다. 근데 그 말도 맞아. 그 부엉이도 그랬고 또 나의 친한 친구도 너 그렇게 바다도 좋아하고 여행지도 좋아하면 가끔 가면 된다. 그 고즈넉한 산과 자연 이런 거 좋으면 가면 되고 평소에는 대전 같은 데 살아라. 교통 좋은데. 그래, 어디든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만약 1년 내내 네가 그런 데 산다고 생각하면 넌 약간 좀 너무 외로워서 혹은 너무 정신없어서 그럴 거다. 그 말이 맞죠. 산속에 살면 또 습해. 바다도 가까이 맞아요. 있으니까 약간 공기가 그렇다고 습한 하네. 공기가 들어와요. 그렇다고 하네. 가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거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잘 보존했다가 이런 순간에 만나면 진짜 훨씬 더 좋고 여전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부산에 사니까 사는데 가끔씩 부산이 어쨌든 여행지니까 놀러 오라고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내서 약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소도시든 도심이면 그렇죠. 놀러 오라 하기가 좀 그렇죠. 뭐도 없으니까. 완주 살 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오기에 좋은 곳도 아니고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와서 뭐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보러 와. 그치, 나만 보러 와지. 그리고 이제 물론 서울 사는 애들은 워낙 답답하니까 이렇게 차 많이 없고 건물 많이 없는 시골에 오는 것 자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기에는 좀 내놓기 누추한 곳이죠. 대전은 성심당 있네요. 중요하지. 대전은 살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래 엄청 복잡한 도시에 살던 사람한테는 적당하니까 진짜로 놀러 오기나 관광하러 오는 데는 아니지만 그냥 도시의 그 복잡함이 싫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고 서울도 멀지 않고 서울도 멀지 않고 차도 사람도 적지만 아주 없진 않아서 그냥 익숙하게 살던 대로 적응하며 살 수 있고 뭐 한강처럼 뭐 갑천, 대전천 이런 것도 작지만 흐르고 천이 있는 게 되게 산도 있긴 있고 바다는 없지만 산도 있고 천도 있고 괜찮다. 강도 있어요? 강은 없어요? 강은 없죠. 근데 이제 한강처럼 갑천이 있는데 그게 어디는 되게 넓고 강줄기죠. 또 어디는 되게 넓고 좋더라고요. 참 부산 진짜 산, 바다, 강, 천 그러니까 다 있지. 다 있어. 너무 좋아. 그 계곡 수영구 거기가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데잖아요. 그쵸? 거기도 너무 좋아해 진짜. 옛날에 살 때도 진짜 좋았어. 비 많이 오는 어떤 날에는 약간 정말 바다가 덮쳐올 것 같은 느낌으로 거기 물 막 늘어날 때 보고 있을 때도 엄청 무섭고 좋았어. 다이나믹하네. 다이나믹하지.
이 도시 자체가 엄청 다이나믹하고 여러 요소가 있기도 하고 내가 부산에서 머물던 그때 그 옛날 10여 년 전에 나도 완전 여행자였으니까 이 모든 삶 것들이 자체가. 엄청 자유롭고 다이나믹한 그런 기억들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훨씬 좋은 것 기억인 같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거기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또 중요한 것 그치. 같아요. 그치. 내가 제주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주도만큼 그러니까 부산만큼 제주도를 좋아하진 않는 게 제주도는 그냥 제주도 자체가 되게 좋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엄청 아름답거나 좋거나 그런 설레는 마음의 기억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별로 좀 안 좋았던 기억도 있고 되게 힘든 시간 보냈던 시절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내가 발리 갔을 때도 처음에 2달은 엄청 좋아가지고 막 진짜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지냈다가 2번째 갔을 때 2달은 또 이렇게 완전 우울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루 종일 비 오는데 진짜 집에 계속 누워있다가 배고프면 나가서 밥 사다가 밥 먹고 막 그런 기억만 있어서 거기는 평균치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2번째 발리 안 갔으면 막 너무 좋은 기억과 뭔가 꿈과 환상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을 텐데 2번째는 이렇게 축 처지니까 그냥 적당히 균형이 맞춰져서 그냥 발리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부산은 그런 여전히 막 안 좋은 거 없고 너무 좋고 신기하고 재밌는 느낌의 곳이에요. 어저께 버스 타고 오는데 무슨 건물이야? 근데 무슨 주차장 입구입니다 써졌는데 정말 우리 옛날에 삼복도로에서 이렇게 꾹 이렇게 완전 급경사로 떨어지는 길 같은 길이 주차장 입구인 거야. 부산 너무 이상한데 저런 데 차가 어떻게 들어가? 이러면서 봤네. 어디지? 주차장 입구. 그래서 저기 차가 들어갈 수 있나? 근데 부산은 들어갈 수도 있나 들어갈 보다. 수도 있지. 워낙 길 자체가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들 운전 못하겠다. 그니까 그리고 새삼스럽게 무슨 문헌교차로 문현교차로였나? 문현교차로. 거기 지나고 뭐 어디 한참 막히는 구간도 네. 보면서 대남교차로. 진짜 도로 정말 약간 좀 개판이다 이런. 개판이지. 진짜. 운전 어떻게 하나 몰라 다들. 길은 잘 찾아가는지. 은덕씨가 대전은 이게 약간 일제시대에 새롭게 생긴 계획된 도시니까 은덕씨 뭐냐 길 모르면 무조건 직진하고요. 그냥 우회전 하다 보면 제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대전에서는. 부산은 그러다가 딴 데도 간다. 그러니까 근데 부산은 정말로 그런 모든 게 정말 다이나믹하지 막.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목적지가 있으면. 약간 그렇게 뭔가 그냥 계획대로 물론 모든 도시들이 전통적으로 생긴 도시는 특별히 더 그렇겠지. 그냥 살던 데에 좀 더 확장되고 더 붙고 벗고 이랬는데 부산은 특히나 더 그럴 테지. 여기가 막 계획된 구역이 없죠. 진짜. 바다를 면한 항구여서 그런 면도 분명 있을 거고 막 피난민들의 도시여서 그렇기도 할 테고 하여튼 재밌어. 부산은 너무 뭐가 많아. 과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나 보다. 나는 과한 사람이니까. 과한 도시 부산. 너무 다들 감정들도 다 격하고 재밌는 것.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뭐가 안 풀리면 답답한 것 같긴 해요. 내가 하고 말다. 옛날에 웃긴 거 옛날에 봤는데 뭔가 주차장 입구에서 앞 사람이 말을 잘 안 통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 막 실갱이를 펴고 있어서 이 차가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어. 그러면 이 직원분이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다가 그냥 얘를 조리 돌리는 기분으로 뒤에 있는 차들 쭉 서 있는 데다가 지금 이분이 뭐 무슨 제한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자꾸 들어가신다고 우겨서 지금 여기 정체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장례가 되게 금방 정리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똑똑한데. 약간
약간 그 막 웅성거리고 왁자지껄한 막 그런 게 나한테는 되게 또 부산이기도 하다. 부산스럽다랑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진짜 그러네. 부산스럽다. 저 부산스러운 곳이야. 그래서 부산 아닌가. 나도 오리지널 부산은 아니어가지고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그쵸. 평생 알아가야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음. 찬이 오리지널. 아, 부산인가요? 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 그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의 감각도 좀 신기해. 야. 저분도 오리지널이시죠. 그렇고 저분은 되게 좀 특이하시네요. 이런 부산인가 봐요. 다정한 부산. 다정하고 소박하고 단정하고 정갈한 시골 읍내를 품은 부산의 그 읍내를 담당하고 계신가? 아니 그렇다고 또 읍내는 아닌데. 또 속내는 또 찐 부산이다. 재밌네. 아 정말 좋네요. 역시 점심에 뭘 먹어야 하나. 어디로 나오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이다. 점심을 아 그쵸 부산에 왔으니 밀면 우리 집 앞에 아 거기 네, 매일 줄 선 밀면집이 하나 있거든요. 누구야? 밀면을 파는 한 그치 밀면에 저분. 빠져가는 진짜 부산인. 재밌다. 아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이 집엔 고양이도 두 마리 있죠. 네. 정말 그 10여 년 전에 인연이 있는 고양이. 옛날 사진 있더라고. 우리 봄이 사진 나한테 너무 귀여웠어.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목소리가 엄청 봄이는 왜 저렇게 네. 걸걸한가? 걸걸하죠. 어. 목소리 바뀌었어. 그러게 고양이가 저렇게 걸걸해서야. 우리 가지는 생긴 거는 몸 풍채는 뭐 이런데 그래도 갸냘픈 고양이 소리가 난단 말이지. 겁나. 말씀드리는 순간 밥이 나왔네요. 밥을 먹고 지금 우리 같이 봐주시는 분이 어저께는 막 놀아주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하악질해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지금 없으니까 무슨 일인가 당황해서 또 얘가 날 버리고 어딜 갔나. 그래서 지금 신경이 좀 예민해서 그럴 수 있다. 속으론 좋아할 거다. 그리고 오늘 갔을 때는 배고팠는지 밥을 허겁지겁 먹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밥 주는 사람이 너라는 걸 알았으니 너한테 잘할 거다. 하악질은 안 할 거다. 그리고 뭐 하악질 가끔 저한테도 하고 가리지 않고 합니다. 나는 가지님 기분 안 좋으면. 다정한 고양이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 근데 막 가지 표정이 나의 표정과 같다며. 주인 닮다. 뾰루통하고 막 심통. 그래서 내 얼굴이 그렇게 심통이 아니냐. 나 되게 온화한 사람인데. 온화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 0.5초 만에. 저 목소리 걸걸한 고양이는 그래도 절대 발톱도 세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꼬리가 고양이와 함께하는 너무 좋은 일이지. 삶이다. 몇 년 됐죠? 저요? 우리 고양이는 17년에 왔으니까 6년쯤 됐나? 6년 반, 7년. 나이도 그 정도 됐지. 벌써 그렇게 됐구나. 마지막 인사 방금 끊긴 거 같아. 방금 끊긴 거 같아. 맞아. 마지막 인사를 해야 돼 끊으려면. 하지만 급하게 종료하는. 아니 종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언제나 급히 종료를 하긴 해. 이제 그만해야겠는데 안녕 이러면서 끝내는데 듣는 사람 당황. 그래서 내가 주로 보람네 작가네 집에서 주로 하니까 거기는 보람인 옆에서 그냥 그림 그리고 있거든. 그래서 1시간 동안
라디오 듣는 것처럼 좋네 이러면서 내가 끝내고 근데 벌써 끝내요 갑자기. 일관성 있다. 북토크 같은 거 가서 행사할 때도 뭐 북토크 녹음 안 해요? 북토크 녹음 이번에 해볼까요? 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얘기할 때 음. 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말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자리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말을 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녹음을 한다.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개로 끊기면 편집하기 귀찮은데 너무 최소한의 공을 들이기 그래.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 만지거든. 붙이기. 붙이기 정도는 하죠. 그리고 중간에 끊기도 해. 가끔씩 뭐 안 나갔으면 좋겠는 거라던가 그쵸. 좀 이상한 거는 끊기도 하는데 이게 재난 문자가 네. 오면 끊기는구나. 끊기더라고. 비행기 모드 해도 재난 오나? 안 올걸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 해놓을 해야 때도 돼, 있었는데 오늘은 안 녹음할 했더니만 그러네. 그리고 녹음기는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냥 전에 쓰던 핸드폰으로 하기도 해. 중간중간에 뭐 그건 안 오는구나. 중간중간에 뭐 확인하고 싶어서 핸드폰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전에 쓰던 거를 그런 기능은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대로 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플레이어로 쓰거나 와이파이 잡히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치. 좋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편안한 시간으로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한참 시간 보냈는데 이제 10시요. 저에게는 굉장한 하루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게 좋긴 해 진짜로. 아침에 뭘 맞죠. 하고 해도 아직 점심 먹을 시간이 오전이야. 안 됐어. 내가 여기 그저께 하루를 푹 쉬면서 수요일날 일정을 다 빼고 쉬면서 이제 너무 피곤한 거를 좀 정리해야겠다. 하루 종일 쉬었는데 시간이 너무 훌쩍 갔어. 근데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려면 짐도 싸야 되고 우리 고양이 봐주시러 오는 맞아. 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도 써서 줘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수요일이 다 간 거야. 목요일날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근데 너무 졸려. 9시 10시 되니까 밤에. 그래서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해야겠다. 근데 이제 나는 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마음이 조급하긴 했어. 근데 아침에 이제, 미뤘을 때. 그니까 뭔가 미리 해놓고 맞죠. 딱 정리해놔야지 자는데 난 학교 다닐 때도 책가방 미리 싸놓고 자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해봤자 한두 시간이면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오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더 느긋해지는 면도 있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거 팟캐스트 녹음이나 뉴스레터 마감도 사실 한두 시간이면 하거든. 1시간 녹음하고 1시간 편집해서 하니까 급하게 마감이 닥쳐 있을 때는 그냥 한 2-3시간 여유만 잡고 하고 막 원고 마감 같은 것도 어떨 때는 급하게 해서 시간 날짜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사실 오늘까지인데 나는 한참 쓰고 있으면 아침부터 오늘 몇 시까지 되세요? 언제까지 되세요? 알았습니다. 또 이제 프로답게 이렇게 맞춰주고 마감 지켜야죠. 그래서 목요일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서 짐 싸고 고양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안내문 쓰고 충분히 시간이 남아서 좀 누워있다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차도 감사하고 잠시 후에 먹을 점심 밀면도 감사하고 좋은 날이네. 북토크도 녹음할 수 있으면 해봐도 재밌겠네요. 제가 꼭 알람 드릴게요. 녹음하셔야 합니다. 실장님 뒤에서. 그러게. 근데 그거를 약간 라이브 앨범처럼 생생하게 녹음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다. 쓸 수도 있겠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한 얘기만 들어가니까 주로 그건 상관없지. 사람들한테는. 그러네요. 너무 부끄럽겠다. 비행기 모드 하고 녹음. 좋습니다. 그러면 안녕. 종료하겠습니다.